숙제 35번부터 40번까지 푸는 거였는데, 일단 오늘 6문제를 다 같이 보기는 아마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 간단하지만 일단은 최대한 몇 가지 유형 다음번에도 풀 수 있게 한번 좀 배워봅시다. 혹시 없는 사람 없어? 왜? 얘기하지 아까. 잠깐만. 어, 어. 아, 그래. 암기하는 거 좀 이따 보고 싶어. 알았어. 그러면 잠깐만 얘들아, 이것만 좀 금방 뽑을게. 혹시 또 없는 사람 있어? 금방 뽑을게. 혹시 문법 책 안 가져온 사람? 문법 다 있어? 문법은 좀 이따 하고 이거 금방 가져올게. 잠깐만. 자, 먼저 대부분 요거는 아마 처음 풀어본 유형일 테니 대충 내가 예능을 하기로는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한 다음에 내용을 대충 이렇게 이어붙여 봤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봅시다. 고1 모의고사는 사실 그렇게 내용이 어렵진 않아서 해석하고 풀어도 큰 상관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얘를 다 읽다 보면은 박스 읽고 A, B, C 다 해석하다 보면 순서를 맞춰야 되는데 나중 가다 보면 A가 무슨 내용이었지? B가 무슨 내용이었지? 또 까먹어.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그래서 이런 순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한번 적어보고 요거 배운 거 토대로 36번도 풀어볼게. 여기 빈칸 좀 넓은 데 있으니까 여기다 좀 적어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제를 찾았어. 빈칸도 주제, 그 전에 주제나 뭐 제목이나 이런 거 찾는 것도 주제 단서들을 찾았는데 오늘 할 순서 배열이나 아니면 뒤에 있는 문장을 집어넣거나 이런 애들은 주제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일단 먼저 중요한 거. 주제, 단서 필요 없음. 이거를 먼저 적는 이유가 35, 6, 7, 8번은 주제를 전혀 찾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앞에서 주제 단서 이런 게 있었으니 저 요거 찾았어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주제 단서 전혀 찾을 필요 없어요. 대신 좀 다른 걸 찾을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아니라 뭘 우리는 좀 다른 거 찾아서 좀 쉽게 풀 수 있을까? 우리는 일단은 구조를 먼저 조금 떠올려 볼게요. 여기 보면 박스 어떤 내용이 처음에 있고 얘가 내용이 고정이야. 얘가 책 문장이니까 조금 고정이 있고 순서는 섞였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다음에 올 문장이 있을 거야. A가 될지 B가 될지 C가 모르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현정이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이어지고 싶은데 한 문장이면 좋겠지만 막 두세 문장씩 있어. 적어도 이 두 문장이 이어지려면 이 문장의 어디와 이 문장의 어디가 연결이 되어야만 할까? 그치. 우리는 첫 문장의 끝 부분과 다음에 올 첫 문장 이 연결이 되어야만 할 거야. 현정아 마지막 하나만 더. 이미 끝 쪽은 정해져 있으니 우리는 어디 쪽을 찾아야 될까?
그렇지. 우리는 요 부분을 읽어볼 거예요. 요 부분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 문제를 풀기 위해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박스부터 볼 필요 있다 없다. 박스부터 볼 필요 없다. 약간 함정이야. 우리는 A, B, C 보기를 먼저 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지호야, 여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부분이 한 세 문장 정도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다 읽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어떤 문장만 읽으면 될까? 그렇지, 맨 앞에. 그래서 우린 결국 A, B, C에서 첫 문장만 볼 거야. 첫 문장만 확인해.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절대 가지 않을 거야. 자, 그 다음. 이 부분에서 근데 읽고 땡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이랑 최대한 연결시켜주는 단어나 단서 같은 거를 좀 찾을 거야. 이런 단서들을 우리는 약간 조금 바꿔서 순서 단서라고 좀 부를게요. 주제 단서가 아니라 순서 배열을 하는 순서 단서. 순서 단서는 몇 가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찾아볼 건데 알려주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연이, 앞에 A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질 B라는 내용이 있어. 보통 이 두 문장을 어떻게 이을 수 있을까? 그냥 A이다, 그 다음 B이다 이렇게 하면 뭔가 딱딱 떨어져 있는 느낌이 나. 어떤 거를 최대한 사용하면 이어지는 게 될까? 힌트 하나 줄게. 앞에서 톰이라는 남자애가 나왔어. B에서도 톰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쓰고 싶은데 톰 이렇게 잘 안 써. 어떻게 할까? 톰이라는 애에 대해서 뒤에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톰 더 이상 톰이라고 잘 안 쓸 거야. 대신 어떤 표현을 써줄까? he, 맞아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우선 눈에 띄고 많이 찾을 건 첫 번째는 대명사를 찾을 거예요. 대신에 I나 U나 they 이런 건 조금 제외하고 얘는 너무 뻔하거나 너무 애매할 수 있습니다. he, she, it 같은 게 중요하긴 해. 대신에 그거 말고도 순서에선 더 유용한 것들을 이렇게 적읍시다. 첫 번째, this나 those나 those 말고 these로 합시다. 헷갈릴 수 있어. these나 이런 거. 이것들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적어도 이것이 나왔다면 앞에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 아니면 물건 하나를 가리키는 걸까? 웬만하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가리키겠고 디즈라면 아마 물건이 몇 개? 여러 개의 것들이 나올 텐데 얘네보다는 얘네 뒤에 명사가 붙은 형태를 좀 더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this company라고 한번 해볼게요. ABC 첫 문장에 보니까 this company라는 단어가 나왔어. 이 회사. 자, 그러면 하나, this company, 이 회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서 어떤 회사가 한번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될까? 이 회사라고 했으니 앞에서 어떤 회사가 한번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될까? 반드시 나와야만 이 회사라고 합니다. he, she, they 이런 거 너무 뻔하긴 하지만 오히려 얘가 되게 특이한 이런 애들을 찾으면 앞에서 한번 언급이 있었다, 이런 애가 있었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랑
살짝 비슷한 단서가 하나 있어. 앞에서 어떤 소녀가 나왔는데 뭐 she라고도 하겠지만 지금 또 뭐라고도 부를까? The girl, 그 소녀라고도 하겠지? 맞아. 이런 대명사도 있지만 더가 붙은 명사, 이거 뭐 조금 어려운 말로 관사라고도 부르는 더라는 애가 있고 명사가 있다면 그 소녀, 그 기계, 그 회사 앞에서 소녀랑 기계랑 회사가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그렇지? 나와야만 한다. 그렇지? 이런 애들은 대명사랑 비슷하게 앞에서 나왔던 일을 반복해서 언급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지은아 혹시 그러면 더랑 비슷한 어나 언도 막 명사 앞에 붙잖아? 이런 애들은 어떤 한 소녀가, 한 회사가 이렇게 나왔어. 한 소녀나 한 회사가 나왔다면 앞에서 소녀나 회사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반대로 더가 아니라 어나 언이 붙었다면 얘는 처음 언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언급된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 B, C 첫 문장을 쭉 봤는데 A에서는 뭔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B에서는 더 보이가 나왔고 C에서는 보이가 나왔어. 현정이 A는 몰라도 B, C 중에서는 아마 뭐가 먼저일까? 그치? C 그 다음에 뭐 A만 어나 도만 봐도 벌써 내용이 있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순서를 예측할 수 있겠네요. 이런 단서들.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단서인데 연결부사. however, 그러나 이 내신 게다가 내리 즉 이런 식으로 부사들을 한다면 어느 정도 앞에서 A라는 내용이 나왔고 however가 나왔어. 그럼 뒤에는 A와 B는 어떤 관계일까? 내용이 비슷한 내용, 달라진 내용, 달라지는 내용. 이런 연결부사들 종류가 몇 개 있긴 하지만 그건 조금씩 배워가면서 추가하기로 하고 대신에 중요한 게 있어. 연결부사는 중요해요. 대신에 얘는 절대 필요가 없어요. 접속사는 절대 단서 안 돼. 접속사도 내용을 이어주는 앤데 연결시켜준다 해서 이어주는 이라고 배우는데 왜 접속사는 안 될까? 따져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순서를 C랑 B가 순서대로라고 생각해볼게. C의 내용이 있어. 그 다음 B가 왔는데 however가 아니라 because라는 접속사가 왔다고 생각해봅시다. because하고 C에는 아마 가라는 내용이 나왔고 because 뒤에는 나라는 문장이 나올 건데 문제는 because 접속사가 있다면 한 문장에 문장이 몇 개? 두 개. 그래서 아마 because 뒤에는 나도 있고 다도 있을 거야. 한 문장에. 그러면 요 because라는 때문에는 가와 나를 연결시켜줄까? 나와 다를 연결시켜주는 애가. 얘는 나 때문에 다이다 하면서 나와 다를 연결시켜주지. 가와 나는 연결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아까부터 뒷문장의 첫 문장과 앞 내용의 뒷부분을 연결시켜주는 것만 찾고 싶은데 접속사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접속사는 절대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요게 단서까지 찾았다면 세 번째, 얘가 중요하고 앞으로 연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단서 찾고 이 문장을 읽어볼 거야. 그리고 나서 각 문장의 앞부분을 내용이라고 앞 내용을 추측해 볼 거야. 앞 내용 추측. 자, 실제로 해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연이 비문장 첫 문장을 읽었는데 this shop 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쫙 시작했어. 아마 앞 내용으로는 적어도 어떤 단어나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까? B라는 내용을 딱 읽었는데 this shop이라는 애가 나왔어. 그렇다면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 반드시 이 샵이라고 했으니 앞에 샵이 한번 언급되어야겠지. 그래서 샵을 있다라고 예측해 볼 거고요. 지호, 예를 들어서 컴퍼니라고 단서를 찾은 문장을 봤어. 그러면 앞문장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오거나 혹은 반대로 절대 나오면 안 될까? 어가 나왔다는 건 앞에서 절대로 컴퍼니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 for example이라는 연결어가 나왔어. 한정이, 예를 들어 하면서 뒤에 내용이 나올 텐데 앞에는 아마 어떤 게 나와야 될까? 저번에 했던 거 약간 활용할 건데 여기서부터 예시가 나올 거야. 예시 앞에는 뭐가 나올 거야? 그렇지. 아마 요 예시 앞에는 뭔가 글쓴이가 자기 얘기가 나오겠지. 주제 혹은 글쓴이 의견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 굳이 모든 문장을 읽지 않아도 순서가 자연스럽게 금방 맞춰지고.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한번 35번 같이 해보고 36번은 한번 너네가 해볼 시간 줄게. 자, 봅시다. 박스부터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다. A, B, C 첫 문장들만 봅시다. 일단 A의 첫 문장 단서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일단 대명사 U는 한다 안 한다? 얘는 너무 뻔하니까 안 한다. 대신에 다른 건 뭐가 있을까? 어가 붙은 명사, 포지션. 그러니까 to give her 될까 안 될까? 대명사인데 돼 안 돼? 돼요. 왜? 헐이 나왔다는 건 앞에서 뭐가 있어야 돼? 어떤 여자가 반드시 한 명은 나와야 된다는 뜻이겠지. she는 어차피 헐이랑 똑같을 테니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딱히 볼만한 건 없는 것 같아. for example 있는데 얘 본다 안 본다? 왜? 두 번째 문제니까. for example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문장은 아무리 중요한 게 있어도 볼 필요 없어.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 자, B. 단서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일단 similarly 비슷하게 라는 뜻인데 얘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연결 부사기 때문에 표시해볼게 일단. my나 I 같은 대명사 할까? 너무 뻔해요. 안 할게요.
자, 그 다음 더 셀러 할까 안 할까? 더가 붙은 명사니까 일단 표시 한번 해봅시다. 더 붙은 명사. 자, 그 다음 closing 더 딜은 더가 붙었으니 일단 표시해볼게. 나머지는 크게 뭐 없는 것 같고. 자, C. For example. 아, 당연히 해야겠지. 표시해봅시다. U 할까? 넘어갈게요. 또 U 넘어가고, U 넘어가고. 까지. 뭐 딱히 없는 것 같아. 일단 이렇게 단서 찾아보자.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단서 찾았으니 바로 다시 박스카한가? 안 그래? 일단 요 소문을 읽고 A의 앞에 어떤 게 나올까만 이렇게 해볼게. 이거 저번에 숙제로 다 했던 것들이라 해석은 내가 해줄게. 한번 어떤 내용이나 어떤 단어가 나올지만 한번 추측해봐. 이제 너가 있다 어떠한 자리에 줄 수 있는 자리 그녀에게 무언가를 그녀가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자리에 있대. 혹은 요거를 주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너가 얻을 수도 있는 자리야. 무언가를. 가치 있는 무언가. 그 대신. 내용은 이렇지만 굳이 모든 내용을 다 추측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만 생각해볼게. 지호.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거나 안 나와야 되거나 혹시 이런 거 뭐가 있을까? 단서로 최대한 이용해서 생각해보면. 그렇지. 포지션, 어떤 위치나 자리가 나오면 안 될 거고. 또, 그렇지. 반드시 어떤 여성이 나와야만 할 테고. 나머지는 요거 읽는다고 앞에 내용 모를 테니 요거까지만 해볼게. 자, 그럼 B도 해석해볼게. 비슷하게도 내 집을 살 때 나는 알게 되었다. 판매자가 매우 관심 있어 했다는 것을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라는 내용이 있었을 때 지은이 최대한 단서를 생각해보면 어떤 내용이나 어떤 뭐 부분이 나올 수 있어. 아마 비슷하게 들어갔으니 맞았어. 요 내용과 적어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요 내용 최대한 간단하게만 정리해봐야겠네. 자, 집 살 때 어떤다? 거래가 빨리 거래 빨리 하고 싶대. 간단하게만 적을게. 그럼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어. 자, C. 예를 들어 너가 신경 쓰지 않는다. 뭐를 너의 새로운 직업을 빨리 시작할지 안 할지를 6월이든 7월이든 만 읽었을 때 하은이 앞에 대충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 그치, 예시니까 앞에 주제. 적어도 예시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자, 이 정도로만 정리해보고 이제는 박스 해봅시다. 박스 해석해줄게. 협상할 때 이슈들이 있는데 어떤 이슈냐면 너가 신경 쓰진 않지만 다른 쪽 편은 신경 쓰는 것들이 있다. 협상할 때 이런 이슈들이 있고 중요하다. 뭐가 이 이슈들을 확인하는 것이 라는 내용에서 선정해. 요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할까?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 그치. 우린 결국 박스의 마지막과 그 다음 문장의 첫 문장만 이어주면 돼. 또 ABC가 다 헷갈릴 수 있으니 요 마지막 문장만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이슈들 파악 중요하고 얘기했어. 이슈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딱 거의 다 했어요. 나연이 박스 읽었을 때 여자, 위치, 자리 이런 거 나왔어 안 나왔어? 위치나 자리는 나왔어 안 나왔어? 박스 안 나왔지만 여성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박스에서 여성 나왔어? 안 나왔어요. A는 박스 뒤에 올 수 있다 없다? 절대 올 수 없다. A는 절대 1번에 들 수 없겠네. 자, 그러면 B번에서 우리가 거래 빨리 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앞에서 거래 빨리 하려는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답은 몇 번? 답이래. 1번은 몇 번? C? 그치. 일단 C. 마침 중요하다라고 글쓴이가 의견을 냈고 그 다음에 예시가 나왔고. 자, 이제 C가 1번인데 하은이 C 모든 부분이 또 중요할까? 아니면 어디가 중요할까? 그렇지, 또 뒷문장 중요했지? 그러면 뒷부분 읽어볼게. 자, 너가 좀 이루길 원했지만 너의 보스가 가능한 한 빨리 시작을 하게 하고 싶어. 이러고서 알았다면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다. 마지막 문장 읽어보니까 상사가 빨리 시작하길 원한대. 지금 이런 내용이 있었을 때 A가 어울릴까 B가 어울릴까? 왜? 여성이 나오는지 보스가 여성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B가 먼저 오는 게 더 적절할 것 같고, 혹시 모르니 B의 마지막과 A가 어울리는지만 확인해 볼게. 자, B의 마지막 읽어보니까 자, 한 달 먼저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판매자도 더 낮은 가격을 하길 원했다 라고 했을 때 예시가 끝나버렸고 다 나의 과거 얘기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뭐가 나왔어? 나의 과거 얘기가 다 끝나버렸고 이제 뭐가 나왔어? 나우 이제가 나와버렸네. 이제 아마 요 시는 누구 가리킬까? 요 시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가리켜야 되는데 헐은 보스를 가리킬까? 셀러를 가리킬까? 얘는 바로 앞쪽에 있는 셀러를 가리키면 되겠지. 단서를 최대한 이용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 일단 첫 번째 여성 안 나왔고 얘는 예시가 나왔으니 요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이용해서 주제 다음에 예시가 첫 번째 나온다. 그 다음에 빨리 끝 시작하기 원한다라는 내용 있고 비슷한 내용이 나왔던 요 부분 단서가 어울려. 마지막으로 위치나 자리 안 나왔지? 집 하는 거였으니 위치나 자리 안 나왔고 여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앞에 있었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굳이 모든 문장을 다 읽고 나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리하고 순서만 껴맞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직 처음이라 좀 어렵긴 하겠지만 한 2분, 3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 요거 참고해서 36번 한번 해볼래? 이거 하고 맞춰볼게.
일단 단서는 한번 찾아보고 앞내용 추측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봐. 자, 오늘은 어차피 약간 연습 처음 하는 날이니까 여기까지 한 거 한번 해볼게. 나연이 일단 A 문장의 단서 찾아본 거 있어? 조금만 크게 얘기해줘. 안 들려. 키? 다른 사람 있어? 없어? 이제 히 하나? 알았어. 자, 아직 첫 문장이 조금 남아서 혹시 다른 사람 있으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하은이는 혹시 다른 거 찾은 거 있어? 못 찾았어? 뭐, 똑같은 거 찾아도 불러봐. 뭐뭐 했어? 키? 어떤 거? 미안해, 좀만 더 크게 해주자. 더 체크? 체크 어디 갔더라? 여기 더 체크? 없었던 거? 네? 어떤 거? 더 레터? 또? 아, 다른 거? 어떤 거? 히? 아, 이 히가 어차피 이 히랑 똑같긴 하겠지만 그래도 표시는 해볼게. 다른 거? 알았어. 자, 일단 여기 어느 정도 좀 하긴 했는데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지호 B에서 찾은 거 있어? 어떤 거? 헐? 또? 또? 레터스? 레터스는 왜? 레터스는 여러 개 편지들인데 얘가 처음 나온지 아니면 나중에 나온지 어떻게 할까? 이거 뭐 안 붙었는데? 헐이 붙었는데 레터에다 뭐 앞에 붙은 거 없잖아. 레터스만 보면 좀 모르겠 더가 있던 모를까. 다른 건 없어? 아. 자, 지은이 C에서 뭐 찾는 거 있어? 히가 어디? 히랑 더 보이즈. 또 어떤 거? 체크. 또 끝? 아. 혹시 현정이는 A, B, C에서 이 표시 안 된 거 다른 거 표시한 거 있어?
나는 이거 했는데 아직 이거 안 나왔다. 다 나온 것 같아. 자, 일단 요 정도 찾으면 다 한 것 같아요. 요거 갖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해석, 저번에 했던 거긴 한데, 한번 간단하게 해석할게. 자, 며칠 이내로 그가 받았다 편지들을 두 소년으로부터. 이 소년들은 편지의 끝을 확인하고, 근데 이 편지의 끝이 뭐였냐면, 그가 불행히도 깜빡했대. 투표 넣는 것을. 이런 내용이 나왔고. 내용은 큰 상관없어. 우린 단서로만 생각할 거야. 그러면 현정이 앞에 어떤 내용이 대충 나올 수 있을까? 혹은 안 나오거나 나와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 적어도 he가 있으니 어떠한 남자는 있어야 될 것 같고, letters가 있으니 편지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체크니까 수표도 나와야 될 것 같고. 얘는 좀 처음에 나오기 좀 힘든 애네. 앞에 조건이 좀 많네. 자, B. A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떨어져 있다, 멀리 있다. 그리고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의 편지에 대해서. 하은이, 앞에 나와야 될 거나 나와야 되지 않을 거. 뭐 해야 될까? 그들도 있어야 됐고, 그녀라는 어떤 여성도 나와야 되겠고. 요 정도만 생각합시다. 자, C. 그는 보냈다 두 편지들을 소년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가 편지와 수표를 한 장 보내돼서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해서. 현정이 네, 아까 시킨 거 같고. 지은이 앞에서 나와야 될 거 혹은 나와야지 않아야 될 거 어떤 게 있을까? 남자는 나와야 되겠고, 보이즈는 나와야 되겠고, 또 수표는 체크니까 여기서 처음 나온 거니 얘는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자, 요 정도 하고 이제 박스 읽어볼게. 자, 카네기가 옛날 20세기 초반에 있던 사업가였는데 들었어. 그녀의 여동생의 불평을, 그녀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예, 끝에만 중요하니 간단하게 여기다 정리합시다. 카네기 들었다. 여동생 불만 아들들에 대해. 문장을 쓸 필요 없이 그냥 단어만 적을게. 카네기 들었다. 여동생 불만 아들들. 자, A는 남자도 나왔지만 편지나 수편 나왔다 안 나왔다? 내가 나왔다. A는 안 되겠네. 자, B에서 그들 나왔나? 그들이 누구일까 아마. 뭐 카네기의 여동생일 수도 있고 아들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들은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나왔어 안 나왔어? 카네기 여동생 있지. 여동생 여성이니까 괜찮은 것 같고, B는 일단 될 수는 있겠고. C. 남자 카네기 나왔고 수표가 안 나와야 되는데 앞에 수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자, 그러면 일단 B, C는 둘 다 조건이 되는데 어떤 걸 먼저 할까? 자, 뒤에 앞에서 불평을 들었다라고 했어. 그러면 불평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될까? 아니면 그 해답 같은 게 나와야 될까? 당연히 불평을 들었으니 뭔 불평인지가 나오면 되겠지. B는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녀에게 편지를 안 보냈다. 였고, 그가 두 개의 편지를 보냈다. 중에서 어떤 게 문제점일까?
B와 C 중에 어떤 게 불평, 문제점일까? 아들들이 편지 안 보낸 게 먼저 나와야 되겠다. 자, 그러면 B 좀 더 마지막 읽어보니까 여동생에게 자기가 편지를 보내면 즉시 응답이 올 거래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전히 수표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표 있는 C, A 순서가 되는 게 순서 문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풀 건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따지고 있고 고2, 고3으로 올라가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단어도 훨씬 더 어려울 거고 문장 길이도 더 길어지고요. 나중에 보면은 단서가 되게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읽고 해석하려면 내용이 좀 힘들고 지금부터 조금씩 이런 연습을 해놔야지만 나중에 올라올 수 있는데 물론 고1 모의고사가 뭐 옛날 탑반이나 어드밴스반처럼 막 2달, 3달 안에 끝낼 수 있는 반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나도 너네한테 빨리 배우는 게 좋지만 이거 대충 하다 보면은 고2 올라와서 선생님 막 이거 아니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는데 다 틀리게 대답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늘어도 괜찮으니까 확실하게만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요 뒷부분까지는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순서까지만 오늘 좀 하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뒤에 유형도 같이 좀 해볼게.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 영작 조금만 하고 끝내자. 혹시 코칭 다 못하는 사람? 나 암기 테스트 종이 필요한 사람? 이것만 있으면 돼.
아니면 어떤 뭐하고 이거 하나가 다음번에 오늘 요거 했는데 어떤 거 했나? 다음번에 요거 말씀드리게 만들었어. 우리 딸게
또 영작 한 챕터만 하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접속사 했는데 잠깐만. 자, 접속사 다음 챕터 보면 여기 76쪽 자, 수의 위치라는 부분인데 영작도 물론 중요하고 학교에서도 시험으로 거의 1년에 한 번씩 맨날 나오는 부분이어서 한번 보고 갑시다. 일단 수의 일치라고 했는데 숫자를 맞추는 거야. 누구와 누구의 숫자를 맞춘다는 걸까? 항상 문법은 누구? 항상 동사, 그치? 동사는 근데 누구에 따라 달라지지? 앞에 있는 주어. 그러니까 결국 요 수의 일치라는 건 주어와 동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 주어가 단수로 된 애가 나오면 동사도 단수로 된 동사가 나와야 되겠다. 주어가 복수 여러 명이라면 동사도 복수형에 맞춰서 써야 됐었지. 뭐 제일 간단한 예시로 비동사 같은 경우 단수라면 am, are, is 중에 하나 해야 되겠고 복수라면 are로 해야 되겠고 과거라면 was, were. 일반 동사라면 단수라면 s 붙여주고 복수라면 s 안 붙여주고 이게 뭐가 문제냐 주어 찾으면 되게 쉬운데 주어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게 중 하나예요. 자 그러면 주어가 왜 찾기 어려울까? 일단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면은 이젠 주어가 이렇게 길어져요. he나 she만 있으면 좋겠지만 주어가 엄청 길어져. 그리고 나서 동사를 물어. 당연히 동사를 어떤 거 쓸래 하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주어는 안 물어보고. 아니 주어가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이제. 보통 그냥 그 사람, 동물 이런 것만 나오면 되는데 주어가 왜 이렇게 길어질까? 예를 들어서 소가 있다고 했을 때 젖소가 있어. 그냥 젖소가 우유를 2리터를 짠다 하면 되게 쉽겠지만 어떤 젖소냐면 강원도에 있는 한 농부가 키우는 5마리 젖소 중에서 그 4마리 송아지의 엄마인 젖소는 우유를 짜낸다라고 했을 때 이 젖소를 찾으면 쉽지만 강원도, 농부, 송아지 막 이런 단어들까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누구가 될 것인가 찾는 문제가 나오고요. 가장 기본적인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주로 앞쪽에 있다. 그리고 뒤에는 보통 쓸데없는 것들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애들이 붙어있으면 이제 쓸데없어지기 길어지고 두 번째는 관계 대명사가 문장을 또 데려왔을 때 쓸데없이 설명해 주는 게 길어지고 이런 것들이 뒤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 보니 주어가 엄청 길어지게 되지만
약간 영어 공부가 좀 부족한 학생들은 동사를 어떤 걸 할래 하면 주어 찾으면 보통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를 보고 그냥 딱 불러버려요. 네, 대부분 바로 앞에 있는 동사, 앞에 있는 명사들은 다 이런 쓸데없는 거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러는데, 선생님 그러면 전 뒤쪽 안 보고 그냥 앞쪽 보면 되겠네요. 하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중요한 게 물론 대부분 있긴 하지만 이것마저도 예외적인 혹은 선생님들이 좀 어렵게 만드는 표현들이 몇 개 있어서 요 앞부분 처리를 어떻게 할까 봅시다. 자, A랑 B는 조금 넘어가고 일단 C부터 한번 볼게. 얘가 자주 나오는 하나라서. 자, 주로 여기 보니까 특이한 게 오브가 하나 있어. 나연이 보통 오브는 전치사니까 누구랑 같이 묶어서 쓸 때 없어져.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그렇지. 일반적으로 전치사 오브는 뒤에 있는 거랑 묶어서 쓸 데 없다 보니 이거 표시하지 마세요. 뒤에 있는 거랑 묶어서 쓸 데 없어지다 보니 앞에 있는 애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예외적으로 오브 앞에 약간 좀 일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어. 하프, 절반이라든가 some, 몇몇이라든가 most, 대부분이라든가 퍼센트나 분수 혹은 rest를 위해서 나머지란 뜻이야. 심지어 모든의 뜻 all까지도 이런 애들이 있어.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지옥. 모든 이 방의 사람들의 모든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다 라고 쓰고 싶어.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이들은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요. 자, all 모든이지만 셀 수 있었어. 이 방에 있는 공기 모두는 몇 g이다 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방에 있는 공기 모두는 우리가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all은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니까 얘만 갖고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비슷하게 하나만 더. 대부분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학교 대부분 학생들은 급식을 먹는다 라고 했을 때 대부분 학생들은 셀 수 있어. 이때는 셀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한강물은 어디서 온다 라고 했을 때 한강물 대부분은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셀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혹시나 요런 표현들 대부분 약간 이런 표현들이 오브 앞에 나왔을 때는 반대로 예부터 오브까지를 쓸데없는 거 취급하고 뒤에 나오는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단수라면 단수 동사, 얘가 복수라면 얘를 맞춰서 복수 동사. 다른 애들과 비해서 조금 다른 표현이지. 오브는 전치사라서 맨날 뒤에랑 묶어서 없애버렸는데 그럼 반대로 앞에랑 묶어서 지워버리고 뒤에 있는 명사에 따라서 달라. 이거 말고도 예외적인 게 조금 더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학교에서 시험 공부를 할 때 더 추가해서 하면 되니까 오늘은 요 정도만. 이런 약간 부가적인 부분적인 예들 나올 때는 뒤에 애들 따라 들어가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위로 좀 올라갑시다. 여기 조금 복잡하게 막 있어갖고 이런데 옆에다가 좀 적을게. 넘버 오브 라는 표현이 있고 뒤에 명사 더 넘버
오브 명사 라는 표현이 있고 이제 뒤에 동사가 나올 거. 실제로 얘네들은 앞으로 모의고사나 고등학교 영어를 할 때 엄청 많이 나오는 애들이라서 문법 문제에서는 동사를 어떤 걸로 쓸 때 쓸래라는 문제가 나오지만 우리는 지금 방금 너무 중요한 건 아니고 해석을 어떻게 할래가 문제예요. 일단 얘들아 넘버가 무슨 뜻이야? 넘버 숫자 숫자 넘버라서 숫자긴 하지만 이 중에 딱 하나만 숫자라고 해석하고 다른 애는 숫자라고 해석을 안 하고 이걸로 가끔 헷갈리는데 이렇게 생각해. 넘버로부터 볼 텐데 우리 예전에 다른 단어 배운 것 중에 땡땡 오브 다른 표현 이런 거 배운 거 있어 혹시 아는 거 있나? 땡땡 오브 이런 거 뭐 있지? 땡땡 오브 아는 거 라 넘버 오브는 얼랏 오브랑 똑같다고 생각해. 얼랏 오브 무슨 뜻? 많은. 넘버 오브는 그래서 숫자가 아니라 많은 이란 뜻이야. 그럼 나연이 넘버 오브 명사까지가 주어라면 우리는 넘버가 주어라고 생각해야 될까? 명사가 주어라고 생각해야 될까? 어떤 거? 여기까지는 많은이라서 형용사 취급하니까 사실 우리는 요 애를 주어로 취급해야겠지. 자, 그렇다면 현정이 이미 많은이라고 나왔어. 단수일까 복수일까? 그렇지. 그래서 넘버는 반드시 복수가 나오기 때문에 동사도 복수 형태가 항상 나올 거예요. 지호, 그러면 요 더 넘버로 보는 얘가 숫자야. 그러면 더 넘버로 보는 뭐 어떤 명사의 숫자일 텐데 누구를 주어로 삼아야 될까? 얘는 반대로 뭐뭐의 숫자를 주어로 삼을 때 숫자 자체는 셀 수 있다 없다. 얘는 숫자라는 개념은 셀 수 없어서 단수 때문에 얘는 뒤에 동사가 항상 단수. 나머지는 뭐 여러 몇 개 보면서 몇 개 나올 테지만 어넘버, 더넘버는 자주 나오기도 하고 둘 중에 어떤 거를 쓸까 물어보기도 하고 해석도 달라지다 보니 얘는 조금 주의해야 돼. 약간 지난번이랑 연결됐지. either A or B 같은 거 할 때 우리는 주어를 항상 누구로 기준으로 했어. 오늘도 시험 봤지만 A랑 B 중에 누굴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오늘 틀린 사람들이 있어서 좀 제 시험을 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런 것들 좀 주의해서 봅시다. 나머지는 뭐 앞으로도 자주 나올 것들이라 그냥 넘어갈게요. 이분이네. every나 each 들어가면 항상 뒤에 단수 명사가 뜬다. 그 다음 뭐 돈이나 시간 같은 거는 s나 이런 게 붙어도 단수로 동사를 쓴다. something, anything, no one 이런 thing이나 body 같은 것도 항상 단수 취급. 수학 원래 math라고 줄여서 있지만 mathematics 혹은 얘랑 비슷한 뭐 경제학, economics 가끔 이런 과목들은 원래부터 S로 끝나는 과목들이 몇 개 좀 있어요. Mathematics, Economics, Statistics, Physics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S가 붙어도 원래부터 있는 거고 과목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거라서 다 단수 취급합니다.
뭐 이런 건 준동사 ing나 투부정사가 죽을 때 하는 단수 취급한다. 오늘은 영작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주어에만 좀 잘 맞춰서 동사 잘 신경 쓰면 돼. 2개만 하고 끝냅시다. 문제는 잘 풀어오시고 그래서 한번 바로 시켜봐야지. 지은이 2번에 우리말에 동사 누구야? 이다? 무슨 동사? 비동사니까 아마 뭐랑 같이 올까? 누가? 어떤 거리? 어떤 거리? 거리긴 거리인데 운전하기에는 좀 먼 거리고 그 다음 주어는 60마일은 주어 동사까지 좀 쉬운데 보어가 조금 길어 보여서 좀만 더 해봅시다. 지호 먼이라는 형용사 있나? 먼은 뭐가 있지? far. 자, 먼은 far 한 단어로 이렇게 꾸며주면 될 것 같아. 운전하기에라는 형용사 있어? 운전하기에는 없어? 그러면 운전하기에는 어떤 단어를 이용해서 좀 만들면 될까? 운전하다는 뭐가 있을까? Right. 그러면 얘는 동사 drive를 이용해서 좀 바꿔줄게. 자, 그러면 참고해서 한번 써봅시다. 자, 하은이, 주어부터. 60 mile S 붙일까 안 붙일까? 마일은 뭐 우리나라 단위긴 아니지만 혹시 우리나라 단위로 한번 바꿔보면 한 2km라고 해볼게. 그러면 영어로 쓸 때 2km일까 2kms일까? 붙일까 안 붙일까? 붙여요. 일단은 우리 2나 3이 붙었다는 건 셀 수 있는 취급으로 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붙여요. 2 miles. 자, 그 다음 하은이 비동사 쓸 거야. 어떤 비동사 쓸까? S가 붙었는데 단수일까 복수일까? 하나 찍어봐. 단수 할래 복수 할래? S가 붙었으니 당연히 복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너무 뻔하면 이번 거에서 굳이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시간이나 거리 같은 애들이 주어로 나왔을 때는 단수 취급해줘. 요 S는 앞에 60 때문에 붙인 거지만 얘 때문이 아니라 얘는 사실 거리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 자, 그러면 하은이 마지막으로 마우즈 동사 어떤 거? is 비동사로. 자, 그러면 이제 보어 쓸 건데 거리는 영어로 뭐야? distance를 꾸며줄 건데 먼이라는 표현과 운전하기에라는 표현을 각각 꾸며줄 건데 먼, long, far를 쓸 거야. 한 단어는 앞에서 꾸며줄까 뒤에서 꾸며줄까? 한 단어짜리는 앞에서. 그래서 long distance 꾸며주면 돼. 자, 아니 마지막. 어떻게 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마지막으로. 자, drive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distance를 꾸며줄 건데 동사를 어떻게 하면 형용사처럼 바꿀 수 있을까? to drive는 두 단어가 됐기 때문에 뒤에서 수식을 해주면 되겠네요. 됐고, 자, 하나는 1분 시간 줄 테니 한번 해볼래? 다 5번 한번 해볼까?
5번은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유의해서 잘 써주세요. 이번 선생님 월 쓰면 되겠죠? at the wall 자, 잘 썼나 맞춰봅시다. 자, 동사 뭘까? 동사 파괴되었다. 파괴되었다는 동사 뭐 있어? destroy 쓸 건데 destroy는 사실 무슨 뜻? 파괴하다. 그러려면 파괴하다를 어떻게 하면 파괴되었다로 써야 돼. 수동으로 써야 되겠고 되었다니까 과거형으로 써야 될 거고 수동태니까 뒤에 굳이 목적어 필요 없을 테니 전쟁에서는 쓸데없을 거고 대부분이 주어일 텐데 자 일단은 most of the buildings 건물들 중 대부분이 다음 수동태 써야 되니 be 플러스 pp 써야 될 텐데 과거니까 was 아니면 were 써야 되겠어. 하은이 was 쓸까 were 쓸까? 아 하은이 안 시켰지. 나연이 was 쓸까 were 쓸까? 우리는 most of the buildings에서 누구를 주어로 삼아야 되니까 아까 앞에서 쓸때 보니까 most of는 여기까지가 쓸 수 없고 뒤에 있는 명사에 따라 달라진다. buildings 복수니까 were 다음에 파괴되었다. destroyed, city, at the wall. 다른 사람. 잘했어. 특히 여기서는 뭐 most of 요건 사실 앞에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3점 이런 것도 아니고 이해해야 될 건 시제, 수동 잘 썼나 이제 확인하는 문제였어. 다음번에도 테스트를 볼 거니 중요하게 잘 써보시고 자, 다음 시간 숙제로
문장식이래. 그걸 해야 되니까 잠깐만. 이거 내가 아까 뽑은 다음에 깜빡했네.